공인회계사회가 추천하는 각 분야 전문 공인회계사들이 전해드립니다. 세금을 줄여주는 솔루션 코너 절세미남 절세미녀. 오늘 강병훈 회계사 나오셨습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병훈입니다. 네, 자 집을 샀다가 언제 파느냐에 따라서 세금도 많이 달라져서 그 양도 시기를 통한 절세 방법 오늘 얘기해 주실 거죠? 네. 네. 우선 웹툰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네. 와, 역시 집밥이야. 간만에 제대로 된 집밥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천천히 먹어 얘. 아휴, 가까이 살면 자주 챙겨줄 텐데. 이참에 누나네 집 근처로 이사 갈까? 아유, 나야 좋지. 그런데 너 이 집 산 지 1년도 채 안 됐잖아. 하긴 지금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려나? 보유한 지 3년은 지나야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는 것 같던데. 아휴, 내가 이쪽으로 이사 오는 게 낫겠다. 누나네는 지금 1층은 상가로 세주고 2층에 살고 있는 거지? 상가 파는 게 더 어려운 거 아니야? 실은 나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얼른 집을 파는 게 유리하대서 고민 중이었거든. 이참에 정말 너희 동네로 한번 알아봐야겠다. 네, 회계사님 웹툰을 네. 잘 봤는데 네. 지금 보니까 집을 샀다가 1년 이내에 팔면 산지 1년 이내에 팔면 세금이 더 무거워집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기간 보유하고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할 때 세금 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성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목적에서 단기성 매매에 대해서는 세율을 더 높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높게 가져간다면 얼마나 무거워지는 거예요? 네, 웹툰의 사례에서 동생의 경우처럼 네. 1년도 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을 처분하고자 하면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비조정 대상 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해서 1억 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900만 원 정도,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약 1,923만 원 정도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2년을 넘게 보유하고 나서 처분하게 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게 돼서 양도소득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네. 여튼 단기간에 팔면 이제 1년에 팔면 세금이 무거워지는데 올해부터 그 단기간 매매 양도세도 좀 바뀐다면서요? 네. 네, 올해 6월부터 네. 단기간 보유 주택에 대한 세율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현재로서는 1년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만 4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부터는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0%,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럼 웹툰처럼 이제 뭐 이사를 간다거나 불가피하게 좀 빨리 팔아야 된다면 네. 그러면 법이 바뀌기 전에 그나마 파는 게 좀 낫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시는 것과 이후에 처분하는 경우를 세금 차이를 비교해보면 예. 보유기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2,925만 원,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도 3,927만 원 정도의 세금을 더 내셔야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단기간만 보유하고 처분해야 한다고 하면 가능하면 올해 6월 이전에 처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2년 보유 기간만 다 채우면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아닙니다.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런 경우를 세법상 고가주택이라고 하는데요.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일부 부담하셔야 됩니다. 네. 고가주택이 이제 9억 원 이상. 그러면 2년 이상 보유도 비과세가 안 된다. 네. 그렇잖아요? 네네. 그러면 양도 시기에 따라서도 이게 달라질 텐데 세금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네,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양도 시기에 대한 고민은 계속 해보시는 게 좋은데요. 왜냐하면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공제받으실 수 있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기본적으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부동산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데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높은 적용세율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제율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뭐 장특공제 네네. 그러잖아요. 네. 굉장히 좋은 혜택인데 네. 올해부터 그것도 좀
좀 더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세법이 개정되면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개편되었는데요. 과거에는 이름 그대로 장기 보유, 그러니까 보유하기만 했으면 보유 횟수당 8%를 공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했다라고 하면 80%를 공제받는 방식이었는데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그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이 4%로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똑같이 10년간 보유하고 처분했다면 40%만 공제받게 되는 겁니다. 보유 기간만 따지니까 거의 절반으로 공제율이 낮아졌는데 아주 좀 불리해졌네요. 네, 하지만 대신에 이제는 거주 요건을 함께 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한 기간에 대해서도 4%를 추가로 공제해주게 바뀌었는데요. 사실 요즘에는 본인 집이 있어도 뭐 학업이라든가 업무상 사정 때문에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제는 과거처럼 보유하기만 한다고 해서 공제율을 전부 다 적용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얼마나 사실상 자기 집에서 거주했느냐가 공제율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주택을 처분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얼만큼 거주할 수 있는지도 함께 고려하셔서 양도 시기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을 잘 따져봐야 되겠네요. 지금 네, 웹툰에서도 그 누님의 경우에 지금 상가 겸용 주택을 갖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 네. 이런 분들의 뭐 절세 포인트는 일반 주택과 좀 다르겠죠? 뭐가 있습니까? 네,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만큼이냐가 화두인데요. 왜냐하면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면적이 클수록 세제상 혜택이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더 큰 이런 겸용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개정사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행법상으로는 건물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조금이라도 더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올해를 끝으로 내년부터는 없어지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사실 세부담 측면에서 좀 더 불리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에 올해와 달라지는 것 때문에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간 보유한 20억 원짜리 상가 겸용주택을 건물의 55%는 주택으로 사용했고 45%는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주택의 면적이 더 크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요. 이 건물을 만약 올해 처분하게 되면 약 1,500만 원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내년에 처분하게 되면 약 9천만 원 정도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하는데요. 세제상 혜택이 줄어드는 만큼 세부담이 약 7,500만 원 정도 증가하는 걸로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상가 겸용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고 하신다면 올해 안에 처분하시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가 겸용주택은 양도세가 올해 파느냐 내년에 파느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양도세 외에도 다른 세목의 경우에도 양도 시기에 따라서 이런 세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네, 보유세의 측면에서도 양도 시기는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언제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그해 보유세를 아예 부담하지 않으실 수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미 처분한 주택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유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미 팔았는데 보유세를 부담해야 된다? 네. 그건 되게 오래할 것 같은데 그럼 양도 시기를 언제로 해야 할까요? 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에는 매년 6월 1일을 과세 기준일로 하고 있습니다. 과세 기준일이라는 것은 그 날짜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해의 보유세를 부담한다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6월 1일 이전에 처분하게 되면 상반기에 주택을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유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7월이나 8월 달에 주택을 처분하셨다라고 하면 6월 1일자로는 아직 주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해 보유세를 9월 달에 재산세, 12월 달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셔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제 반대로 사는 입장이라면 뭐 가능하다면 6월 1일 이후에 사는 게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잔금 청산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6월 1일 이후로 하시는 것이 보유세의 측면에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뭐 세금이 워낙 크기 때문에 집 파는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절세가 굉장히 다른데 오늘 얘기 좀 종합 정리해 주시죠. 네, 첫 번째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아니라면 2년 이상의 보유기간을 확보함으로써 양도소득세를 면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이라면 2년 이상의 거주기간도 확보하셔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상가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이 올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처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 처분 계획을 가져가시는 것도 양도소득세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유세 측면에서도 6월 1일이 과세 기준일이라는 점 꼭 기억하셨다가 매도하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그리고 매수하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매입하시는 것이 보유세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양도 시기를 통한 조절을 통한 절세 방법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안세회계법인의 강병훈 회계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